교주님, 아유, 교주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하양, 내가 얼마 만에 교주님을 뵌대야. 참, 교주님 나 연세가 이제 90이신데, 양, 정정한 모습 보니까, 양, 내가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어떻게 영생 티켓 좀 많이 파셨나 모르겠어요. 이? 그때 좀 영생 티켓 한 장 달라고 하더니, 안 주고 그냥 도망가 버리시더만. 어쨌든 협조 좀 많이 해줘요. 이 정부에 협조를 많이 해줘야죠. 교주님 안녕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만희 교주를 왜 축시에 태어났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세 번째까지 그걸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왜 이만희를 축시라고 하냐, 그걸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이만희는 이제 결혼을 두 번 하였습니다. 일반 명리로 보면 이제 병화나 정화를 이제 와이프라고, 마누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천간으로 나온 건 없고, 미중 정화와 술중 정화, 요게 이제 그 마누라가 되겠죠. 정화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이 미중정화와 술중정화가 술미형이 되어버려 가지고 마누라 복이 없다, 또는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석산명리를 가지고 이만희의 그 타고난 애정운 부분을 한번 그 주역회로 뽑아보았다 그 말이에요. 석산명리로 이 애정운을 볼 때는 이 일주지지와 시주천간을 가지고 애정운을 보게 됩니다. 일주지지가 상괴가 되죠. 일주지지가 상괴가 되고, 시주천간이 하괴가 되는 겁니다. 이 대성괴에서 이제 상괴 하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일주지지가 축이네요. 축은 태괴에 속해요. 태괴. 시주천간은 개네요. 개는 이건 감괴에 속해요. 이것은 읽을 때는 택이라고 읽고 읽을 때는 수라고 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만희의 애정운은 택수곤이라고 하는 괴가 돼요. 택수곤. 그런데 이 택수곤이 이렇게 변해 가지고 이제 산수몽이라는 대성괴로 변했거든요. 이 산수몽괴의 애정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성운이 좋은 편이 못 된다. 좋은 연분은 좀채로 나타나지 않고, 여자를 만나도 장애와 곡절이 많아서 맺어지기가 힘들다. 혹 결혼이 빠르면 재혼하기 쉽다. 중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오래 기다린다면 나이가 들어서 인연을 만나게 된다. 우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해 버리네요. 이혼했고 나이 들어서 여자 만났고 이렇게 되잖아. 여자 문제 복잡하고. 이만희의 그 결혼운이 정확하게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축시가 또 맞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자식운을 한번 볼까요? 자녀운. 친자식은 없다고 하대요. 친자식은 없고 형님의 아들을 그 양자로 드렸다고 이렇게 하대요. 일반 명리로 보면은 자녀를 뜻하는 저 무토나 기토가 있겠죠. 그런데 토, 태과,
토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또 이제 그 뭐랄까 규칙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명리로 보면 토가 태과하니까 자식이 태과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고, 시주지지를 자녀라고 본다면 축축 이게 뭐 복금이 되어 가지고 자녀운이 없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마누라 운을 볼 때 일주지지를 마누라로 본다고 하면 복금에 형에 마누라가 없다, 여자운이 안 좋다,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석산명리식으로 한번 괴를 뽑아보자 그 말이에요. 석산명리식으로 석산명리식으로 자녀운을 볼 때는 일주지지와 시주지지를 가지고 대성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일주지지와 시주지지가 다 똑같이 축축이잖아요. 축. 이건 태괴예요. 축은 태괴에 속해요. 그러면 일주지지가 상괴예요. 이게 상괴, 시주지지가 하괴 이렇게 되는데, 상괴와 하괴가 똑같이 태괴다. 그래서 태위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다른 표현으로는 뭐 중태택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하여튼 태위택이 됐어요. 이 태위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팔순 공망괴잖아요. 팔순 공망괴. 즉 자식이 텅 비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운이 텅 비어버렸으니 어떻게 자식이 생길 수 있냐 그 말이죠. 자식운으로 보아도 축시를 보니까 또 맞네. 네 번째까지는 대충 두드려 맞췄어요. 이제 네 번째까지는 대충 두드려 맞췄는데, 다섯 번째,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자고요. 끄집어 낼 수 있는 대로 다 끄집어 내 가지고 과연 이만희가 축시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이걸 검토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보통 사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 교주가 될 수 없어요. 뭔가 사주가 조금 이상해야 돼. 대통령이 되는 것도 보통 사주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뭔가 사주가 좀 특징이 있어야 돼. 뭔가 이상한 특징이. 근데 이게 축시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요것만 보고 년월 일만 보고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제 개축 일주가 109살이다. 일주가 109살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만희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축술미 사명살이다. 축술미 사명살 이건 뭐 관제부설이네, 뭐 건강의 문제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토가 많다, 뭐 이런 정도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개축을 하나, 태어난 시에 개축을 하나를 딱 더 붙여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꼴통사주가 되는 거예요. 꼴통사주. 일주갑자와 시주갑자가 완전 복금이 되잖아요. 완전히 같아버리잖아요. 개축. 그러면은 이런 경향의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꼴통사주에 이렇게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개축시로 보면 109살이 두 개에 이 축술미가 아주 또 강해져 버리죠. 축술미가 또 아주 강해져 버리고 토가 또 아주 태과가 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좀 큰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딱 꼴통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똘도사 그 지난번부터 자꾸만 그 꼴통사주 그랬었더만 도대체 꼴통사주가 뭔 사주인디 그려. 한마디로 꼴통이다 그 말인겨? 맞습니다. 맞아요. 딱 꼴통이에요. 꼴통. 어떻게 꼴통인지 알아요? 고집과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이건 뭐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그냥 독불장군은 우습게 봐버려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경지에 올라가 버려요. 그 고집하고 자존심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승부 있잖아요. 남하고 뭘 겨룬다거나 저 새끼하고 한번 뭐 싸워본다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다 그러면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버려요. 지는 걸 그냥 죽기보다 싫어해. 거긴데 이제 머리는 또 아주 비상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해서 이 천재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럭비공 같은 성격이라서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런 꼴통사주 가진 사람이 사장이 되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힘들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은 게 조변석계야, 조변석계. 근데 또 이렇게 꼴통사주가 있어야 또 큰 사장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운명도 그 성격을 담는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명도 그 성격을 담다 보니까 이런 꼴통사주들은 한평생에 지옥과 천당을 몇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오 지옥인계묘, 오 천당인계묘, 이러고 살아, 이러고 살아. 한마디로 축시로 보아하니 백호살이 두 개가 땅 되면서 축축 술미 이 형이 축술미나 진술축미 이런 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더라. 거기에다가 또 토태과로 딱 나타나니까 한 자리 할 만한 그런 꼴통사주가 되더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꼭 일주와 시주가 완전 복금이 아니어도 돼요. 월주와 일주가 완전 복금일 수도 있고 연주와 월주가 완전 복금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 일주와 시주가 완전 복금인 경우에는 이 꼴통사주의 경향이 더 심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만희를 축시로 보는지 그 5번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요. 5번째를 했으니까 이제 또 뭐 6번째로 가야겠죠. 6번째로 가야죠. 5번째에서 딱 끝내버리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십천간과 십이지지가 있잖아요. 가벌병경구 자축인면이다. 이 십천간과 십이지지의 글자를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어떻게? 근데 이 천간은 뭐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갑 여기에서 뿌리가 나왔다. 씨앗에서 뿌리가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갑이 된 거고 을은 뭐 여기에서 또 싹이 났다 이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물상론적인 입장에서 씨앗의 발화와 식물의 성장과 이런 측면으로 천간을 해석을 합니다. 천간을 해석을 하는데 천간의 글자를 이제 형상화를 하는데 이 석산명리에서는 이것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무엇을 보고 이 천간을 또 만들었냐, 천간지지 글자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석산명리에서는 별자리를 봐요. 별자리. 지금 우리가 기하고 개라고 하는 그 천간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2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요 왼쪽에 요게 갑골문이에요. 갑골문. 갑골문에서 원래 기자는 요게 아니고 요거였다 그 말이에요. 요게 원래 기자의 원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차는 희한하게 이게 북두칠성이거든요. 북두칠성을 양락없이 닮아버렸어.
북두칠성. 근데 요것을 조금 저기를 해보면은 글자를 좀 더 써보면 뭔 말이냐? 음과 양을 함께 품고 있는 글자. 이 십천간 중에서 유일하게 음과 양을 함께 품고 있는 글자가 이 기자다 그 말이에요. 기자. 이 기자는 조정자예요. 조정자. 무엇을 조정하느냐? 우리가 그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목화토금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무기토가 한 가운데에 있잖아요. 가운데. 한 가운데. 즉 조정자의 역할인데 무보다도 기가 훨씬 더 그 조정자의 역할을 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토와 기토 중에서도 특히 기토가 천공을, 즉 우주를 양의 이치로 다스리는 관장하는 조정자, 주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이 북두칠성에서 기자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기자를 쭉 해보니까 음과 양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 천공 우주를 관장하는 주제자, 그게 기자 그 말이에요. 기. 왜 연속극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잖아요. 칠성님 우리 자손들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비 이번에 한양 가는데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북두칠성이에요. 그 칠성이 우주를 다스리는 7명의 왕, 7명의 주제자를 북두칠성에 빗대어서 은유화했다. 뭐 이렇게 설명도 가능한 거고. 우리 민족은 유달리 칠자를 좋아하잖아요. 북두칠성, 칠성판, 뭐 또 뭐가 있지?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음양을 가지고 우주 천공을 다스리는 주제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속을 알 수가 없어.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기가 사주를 일주나 시주나 특히 압축갑자에 이 기자가 딱 있는 사람들 아차 잘못하면 음흉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다 그 말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속이 깊어.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놈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왜? 자기 속내를 잘 안 내보이니까. 여기에 있는 속내를 안 내보여. 그냥 자기는 다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보려고 얘기 안 하지롱. 그게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답답해 죽지. 저 새끼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만희 교주한테 또 찍히는 거 아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트럼프한테 찍히는 거 아니요?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자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동양 철학, 역사, 그 다음에 뭐 한의학 이런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고요. 전문직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나오는 것이 종교인 정치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는 정치 얘기를 갖고 이만희는 종교 얘기를 갖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희는 기라고 하는 글자가 이 북두칠성 기라고 하는 글자가 축축에 숨어 있지만 트럼프는 기미일 기사시로
딱 드러나 있다. 거기다가 압축갑자까지 기미가 됐다. 기. 트럼프는 정치의 길을, 이만희는 종교의 길을 갔다. 근데 한마디로 꼴통 중에도 상꼴통이다. 좀 우아하게 유식하게 표현하면 아주 그 수준이 높은 꼴통이다. 뭐 이런 말도 되겠죠. 거기다가 또 그 개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개. 그래서 우리 석산명리에서는 이 십천관과 십이지지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를 고민하다가 저희 스승님이 하신 거죠. 이제 저는 절대 그런 거 못해요. 아직 그런 실력 없어요. 스승님이 딱 보니까 각골문을 딱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는데 하늘에 별자리를 보니까 딱 이런 별자리가 딱 있더라. 오호, 여기서 나왔구나.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 이 십천관과 십이지지가 원래는 그 신들의 언어였대요. 신들의 언어.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그래서 십천관과 십이지지를 가지고 신들은 쫙 그 22개의 글자를 가지고 짜자자자자자짝 다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불쌍하게 사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십천관과 십이지지를 알려주마 해가지고 인간도 알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갑골문을 보고 별자리를 유추해 봤더니 기똥차게 들어맞더라. 자, 이번에는 개자를 한번 보자고요. 개자. 이게 갑골문이에요. 갑골문. 삼지창이 4개가 사방에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삼지창이. 근데 이게 삼지창이 뭐냐? 옛날에 그 논에 물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내가 해석을 좀 해보려고는 했는데 잘 못 얻었더라고. 하여튼 이게 개자의 원형이래요. 이게 개자의 원형이고 그 다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변화해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개자가 됐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요거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 개자를 가지고 이 별자리를 유추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막 뭐가 있고 요것도 뭐가 있고 요것도 뭐가 있고 요것도 뭐가 있고. 이 별자리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참 또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별자리의 이름이 도마뱀 자리예요. 도마뱀. 이게 꼭 그 도마뱀의 빨판 같지 않아요? 발 착 붙이는 도마뱀 빨판? 이게 또 희한하게 또 이름이 또 도마뱀 자리네요. 참 희한하죠. 참. 제가 이것을 처음 알았을 때 그냥 무릎을 탁 치고 그냥 머리박을 탁 쳤어요. 아하, 이런 것이구나. 십천간과 십이지지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그거 지지 중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지지 중에 하나. 자가 있죠. 자. 이건 또 어디서 나왔겠냐. 이건 요것이 요것이 뭘까요? 요것이 뭐게요? 북두칠성하고 비슷하네? 북두칠성도 이랬잖아요. 이것도 이렇게네? 근데 북두칠성은 별이 7개인데 야는 별이 6개네? 그래? 남두육성이네. 남두육성이 뭐냐?
북반구에 북두칠성이 있다면 남반구에는 남두육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자의 원형이 바로 이 남두육성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자하고 이 남두육성하고 형태가 똑같지 않아요? 갑골문에서 알 수 있는 십천간 십이지지의 원형을 쫓아 반대로 역으로 쫓아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니까 이러한 근원이, 이 글자들의 근원이 하늘의 별자리에 있더라. 이것을 우리 석산 스승님이 발견을 하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머리박을 딱 때린 것이고, 이것이구나 마침내 깨달았느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들만의 삶이 아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이걸 뭐 삼재라고 하죠. 천지인 삼재.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 운명체더라.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꼭 인간의 잘못,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긴 거냐? 아니다. 기후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 말이죠. 아, 얘기가 딴 데로 샜네.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그 여섯 번째. 기자하고 저기 잘 보셨지요? 기자하고 개자하고 도마뱀 자리에 그 빨판, 도마뱀 자리에 이 빨판, 이게 또 어떻게 도마뱀 자리가 됐냐 그 말이야. 도마뱀이나 이 도룡뇽이나 도마뱀이나 도룡뇽이나 이 환경의 변화에 아주 그 적응을 잘하잖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좋게 말하면 친화력이 아주 좋은 성격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성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가 또 죽이는 게 또 나와요. 개는 북두칠성, 이것을 용이라고 표현해요. 용? 도마뱀이잖아요. 도마뱀이고 이무기고, 북두칠성을 대신하는, 용을 대신하는, 북두칠성이 뭐였죠? 기였잖아요. 기토. 북두칠성을 대신하는 글자다 그 말이에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을 용으로 표현하니까 북두칠성을 대신하는 개는 도마뱀이 됐다 그 말이에요. 도마뱀은 너무하고 이무기 정도로 이렇게 봐주자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아주 기똥차게 나오네요. 그러면 개의 대장이 기라 그 말이잖아요. 기. 그러면 요거 이만희의 개축을 요 개를 기로 바꿔버리자 그 말이에요. 기로 한번 바꿔보자. 이만희의 개축을 개를 기로 바꿔보니까 기축이 된다 그 말이에요. 트럼프는 기미 기사. 어머머,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네. 어머머. 하여튼 이 수준이 높은 꼴통들이에요. 나는 이런 정도 꼴통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암튼지간에 좌우지간에 하여간간에 개수와 기토의 이러한 성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개축 일주자, 개축 시주자인 이만희는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 트럼프도 그러잖아요. 트럼프 속 누가 알아? 그러한 성향이 이만희는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한 것 같다. 그리고 이만희는 자신이 직접 나서는 성격이 아닐 것이다.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런데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고 머리가 아주 좋아서 이 사람이 말을 아마 막 사근사근 이렇게 할 거예요. 조용. 그저께 그 기자회견 할 때는 뭐 나름 그 나이에 비해서 칼칼하게 이야기를 하긴 하더만 원래 목소리는 사근사근 할 거라고요. 친화력 좋지, 머리 좋지, 사근사근하지. 이 사람 한두 번 만나면 그냥 다들 광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폭 빠져버리는겨. 참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다 보면 그래요. 참 인물은 인물인데 이런 훌륭한 인물이 이 지상의 이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참 이 좋은 칼을 가지고 망나니 춤을 추고 있구나. 하늘의 이치는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막 이런 좀 유식한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요. 사마천이가 그랬잖아요. 천도 하늘의 돌이라고 하는 건 스부스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하늘의 돌이? 나도 아직 그게 뭔지 몰라야 사마천. 내가 나중에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 거기에다가 이 축토가 있잖아요. 축토. 이 축토는 서민 애완의 별이고 방랑의 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축토가 일주나 이렇게 압축갑자에 있는 사람들 사는 게 좀 많이 곤곤해요. 그냥 평범한 서민으로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축토로 태어난 사람들이 또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해서 이 머리를 잘 쓰면 그 운명을 극복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는 그런 글자가 또 이 축토예요. 축토. 이만희 황제 됐잖아요. 이만희 황제 됐잖아요. 이런 6가지 이유, 이유 되려면 근거를 되려면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쯤, 이렇게 6가지나 됐는데, 조금 의심을 한다 그러면 나도 좀 많이 피곤하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아무튼, 이쯤에서 이만희 교주의 그 2020년 운세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 경자년이네요. 경자년. 경은 개 해가지고 겹, 호환, 사신을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딱 빼고 이 겹호환사신, 쌍천간 호환사신만 딱 봐도 이 사람 금년에 죽었다 살았다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의 1년 운세계를 뽑아 봤더니 간위산계가 나왔어요. 간위산. 위에계와 아랫계가 똑같네요. 이건 산을 뜻하죠. 산.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앞으로 가려니 깊은 계곡이 가로막고 있고 뒤로 가려니 엄청 높은 바위산이 가로막고 있다. 매사에 장애가 많고 주위 환경이 자신을 에워싸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짐은 무겁고 만사가 허망하며 움직일수록 손실이 크다. 복지부동하고 두문불출하며 깊은 산속에 숨는 것이 좋다. 단 학문을 하거나 종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이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그 말이에요. 첩첩산중. 쌍천간 후한사신의 간이산 괴가 딱 운세계로 나와 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마디로 설상가상이고 첩첩산중이며 깊고 깊은 함정에 빠져서 옴짝달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마 가평별장에 머무르기보다는 큰 산의 기도원 같은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가평별장도 심산유곡이라고 할 수는 있겠군요. 근데 엊그저께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하더만요. 옆에서는 여기에만 있었다고 하세요 하는데 그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됐더만.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깊은 산속에 갔다가 가평에 있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신천지 내부에서는 여전히 확고한 그런 위치를 유지할 것 같다. 이게 이제 개략적으로 본 이 사람의 금년의 운세입니다. 또한 남두육성, 아까 보셨죠? 남두육성. 이 남두육성의 별자리로 이 사람의 금년의 운을 딱 보니까 칠살성이라고 하는 별이 떠요. 칠살성. 이 칠살성이라고 하는 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와 관제구설. 쌍천간 후한사신 간이산 개 칠살성. 참말로 환장하게 힘들겠다. 양력 3, 4월에 한번 고비가 올 것인데 양력 3, 4월에 고비가 한번 올 것인데 이때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6, 7월에 다시 한번 고비가 또 올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똘도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희의 그 생시를 한번 추론을 해봤고, 금년의 운을 한번 봤는데요. 가장 이만희 씨가 위험한 때는 6, 7월이고, 그 다음에 위험한 때는 3, 4월과 8, 9월에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2번은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트럼프가 서운해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트럼프 사주를 한번 가지고 우리 또 놀아보도록 합시다요. 아싸 우리는 아싸 팬클럽.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여튼 고비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 다음 시간까지 하여튼 무조건 화이팅!